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간의 문화 차이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 외국인들에게는 귀찮은 참견, 불필요한 간섭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나 봅니다. 유럽권 문화에서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남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면 오히려 오해를 받아 공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차이를 이해 못했고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왔다가 한국을 증오하게 되었던 여성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반성하게 되었을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한국이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뒤 한국의 TV 프로그램이나 음악, 영화를 좋아하게 되었고 늘 주말에 시간이 남으면 집에서 조용하게 한국의 것들을 시청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이곳 핀란드에서 살아가는 것도 바쁜 와중에 한국에 가볼 생각은 못했죠. 핀란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며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도저히 좋은 직장을 찾기 어려워서 취업 컨설턴트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단 그냥 아무데나 취직시켜주는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상담을 통해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해야 오랜 기간 그만두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적으로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와 관련된 진로로 가는 게 오랜 기간 질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해주었습니다. 당장의 소득이 작을지라도 10년, 20년 업무의 연속성이 있게 되면 처음 급여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정말 한국을 좋아한다면 한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행동을 하라는 조언을 받았죠. 물론 당장 취업할 수 있는 곳도 알아봐 주셨고 그 자리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제가 오랜 기간 좋아할 수 있는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생각했고 마침 한국 대학의 어학원이 신입생 모집 접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접수를 했고 서류 심사 통과 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어느새 저는 한국에 도착해 있었고 학교에도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학교에 가보니 그저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그냥 살아보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당연히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저처럼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냥 그들은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인 남자친구도 사귀고 한국에서 술이나 먹으러 왔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많았고 이미 20대 중반을 지나는 저와는 마인드 자체가 달랐겠죠. 저는 하루빨리 한국어를 배워서 제 밥벌이를 해야 했거든요. 여기서 나이 어린 이 친구들하고만 지내다 보면 한국어 실력은 큰 발전이 없을 것 같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저에게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면 대화에 응해주고 제가 잘 모르는 말이 있으면 알려주고는 했지만 대화가 순조롭게 되지 않으니 아주 친해지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러다가 저는 한국인들의 습성 하나를 찾아내게 됩니다. 제가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전까지는 요지부동이던 한국인들은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에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고는 하죠. 저는 이런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겉으로는 차가운 표정일지는 몰라도 속마음은 다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작은 것들도 도움에 요청했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따랐어요. 자신이 해준 조언을 잘 따르고 고마워하는 저를 보고 조언을 해주는 한국인 친구들도 저를 좋아하게 되었고 결국 친한 친구들도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역효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한국에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미지로 자리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제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먼저 나서서 참견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 정도는 심해져서 제가 옷을 입는 것에도 젓가락질을 하는 방법에도 밥과 국그릇의 위치를 놓는 것마저도 참견하며 귀찮게 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늘었고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런 과도한 관심은 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나오면 이 옷은 바지색하고 안 어울린다. 신발색하고 안 어울리니 다른 색 신발을 사보자. 한국에서는 머리를 안 감은 날에 모자를 쓰는 게 예의라는 등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패션 센스가 있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것은 알지만
저는 그런 것들마저 한국인들처럼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이상한 조합의 옷을 입던지, 이상한 색의 신발을 신던지, 머리 안 감았다고 모자를 쓰던지 말던지, 핀란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도움만 요청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폭발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슬슬 친구들의 말 하나하나 거슬리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고, 심지어 버스를 탈 때 뒷사람 생각해서 미리 카드를 꺼내놓고 있다가 빨리 찍고 들어가야 한다고까지 하더군요. 하다하다 버스카드 찍는 것까지 참견하나 싶어서 화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친구들의 참견에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친구들은 놀라서 벙찐 표정이었죠. 한국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가 실수하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소리를 칠 일이냐며 저에게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친구들에게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버스기사님은 버스 안에서 싸우지 말라며 계속 그렇게 싸우실 거면 내리셔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화나 있는 상태인데 기사님도 저에게 참견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세워달라고 소리치고 버스에서 내려서 공중에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핀란드에서처럼 그냥 내가 뭐라든지 가만히 내버려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학기도 다 끝나가고 남은 3주 동안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핀란드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핀란드에 돌아와서 저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없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감지 않던 옷을 이상하게 입던 아무도 저에게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 취직을 했어요. 학교보다 더 엄격한 예의와 예절을 중요시하는 회사에서도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오기를 부려보겠다며 머리를 감지 않고 그냥 출근한 적이 있는데 그날 저에게 아무도 제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유럽식 개인주의 문화라며 웃음이 났고 한국에 참견하는 문화는 정말 골치 아픈 문화라며 한국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했고 한국어 덕분에 괜찮은 자리에 취직도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한국을 싫어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던 평범한 회사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됩니다. 회사 복도를 걷는데 제 앞에 여자들 무리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발소리를 줄이고 가만히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죠. 저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었고 그 안에는 제가 머리를 감지도 않고 당당한 표정이었다, 동작이 느리고 굼뜨다, 사복 패션이 완전 최악이지 않냐 등 사회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잘 모르는 눈치 없는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한국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나 잔소리했었던 그런 말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학교 친구들만 만나고 다니니 저에게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애써 돌려 말해주면서 제가 고치기를 바랬던 마음에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는 게 한국 친구들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학생들도 사회 경험이 많고 이미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처럼 눈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에티켓을 누가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기 마련이죠. 한국 친구들의 조언을 고깝게 받아들여 참견하는 귀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을 걸 그랬어요. 그날 집에 퇴근해서 가만히 혼자 앉아있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저를 욕했던 회사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여러모로 복잡한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에 사는 유럽 사람들은 가끔씩 한국인들의 참견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나쁜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유럽처럼 뒤에서 신나게 욕만 하고 조언을 안 해주지는 않잖아요. 낮에 회사에서 저를 욕했던 멤버 중에 한 명은 저와 나름대로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저에게 진작에 조언을 해주었을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뒷담화라니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사실 지금 한국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요. 몇 년 만에 연락해서 갑자기 사과한다고 그 친구들이 받아줄지도 모르겠네요. 사과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제가 겪은 일들을 글로 써봤어요. 하지만 글을 다 쓰고 나서도 그 결론이 나지 않아서 고민이 되네요. 사과하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지도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